저희는 지금 이제 결혼 5년이 됐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urvival이 아니에요, 결혼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결혼 생활이 어떻게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꿀팁 넘버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의 또 시리즈에 이어서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참 많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것은 결혼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주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결혼한 분들에게 먼저 축하드린다고 예, 축하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막 결혼하신 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모두에게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서로를 즐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서로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막 결혼을 했으면 막 엄청난 지출들이 많이 들어갔고 막 이제 집도 구하고 뭐 새로운 삶을 이제 함께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모든 게 포커스가 돈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더 모아야 된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뭐 등등의 막 우리 더 이제 저축하자, 막 너무 큰 지출들이 나갔어.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신혼여행 때는 좋았지만 막 너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리고 또 혹은 많은 분들이 결혼하면서 처음 이제 독립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 이제 내가 재정적인 독립도 하고 처음 나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돈에 눌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Survival이 아니에요, 결혼은. 결혼은 이제 정말 두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 그 나라의 문화가 풍성과 즐거움과 웃음이 끊이질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나라가 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돈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은 아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딱 결혼을 했을 때는 서로를 위해 좀 풍성하게 사용하고 많이 쓰고 서로의 추억을 많이 쌓고 서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에 집중해라. Survival이 아니라 Joy and Delight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신세계예요. 처음으로 저희도 딱 결혼했을 때 생각을 다시 해보면 진짜 한 번도 몰랐던 여성의 몸, 남성의 몸, 함께 살아가는 거, 정말 여자의 삶이 뭔지, 나와 다른 이성이 이렇게나 가깝고 함께 사는, 밀접하게 모든 것을 경험하고 보는 게 처음일 거란 말이죠. 정말 신세계예요. 서로의 몸을 탐구해가고 한 번도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섹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풍성해질 거예요. 많은 걸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면서 정말 혼후 성생활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너무나도 풍성하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워가고 서로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나라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가정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정말 서로를 즐기는 게 정말 키워드일 것 같아요. 진짜 수환이가 말한 것 중에 delight라는 단어가 너무 저희의 첫 이 신혼 기간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정말 이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즐겁고 정말 설레고 그런 기간들.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는 신혼 기간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기간을 가지라는 말이 임신을 너무 일찍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신혼을 한 1년 정도 보내고 그 다음에 임신을 했는데 그게 저희한테 너무 좋았어요.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 1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저희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를 더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이게 육아가 힘들지만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을 막 했는데 바로 애가 생기면 이게 육아는 바로 이렇게 전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안 쌓이고 서로를 좀 덜 사랑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면은 그래서 이제 많은 가정이 깨지는 거죠. 나는 지금 애 하루 종일 돌봤는데 너는 지금 뭐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너무너무 이렇게 계속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신뢰를 쌓다 보면은 육아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서로를 계속 격려해주고 더 사랑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니문이에요. 허니문. 처음 신혼이라는 이 기간은 진짜 풍성과 딜라이트,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에 그게 많이 쌓이는 게 중요해요. 서로의 사랑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위에 뒤에 오게 될 많은 일들이 그 토대 위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지금 너무나 중요하고 풍성을 누려야만 서로의 사랑이 쌓일 수 있고
그 쌓인 사랑이 있어야만 그 뒤에 오게 될 육아라든지 많은 이제 가정을 이루는 부분들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결혼을 일찍 하는 걸 그래서 추천하기를 Yes. 하죠. 왜냐면 저희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우리 좀만 더 일찍 결혼할 걸.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1년만. 26에 한국 나이로 결혼하긴 했지만 저희는 좀만 더 일찍 결혼했으면 우리가 신혼을 2, 3년 더 갖고 서로를 더 즐기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일찍 결혼하는 걸 추천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게 좋다는 거. 신혼 기간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했고 중요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엄마가 되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아빠가 되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너무 아이를 원해서 사실 결혼보다 아이를 가지는 거에 더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솔직하게 그런 마음들을 잘 소통해서 두 분에게 맞게 잘 임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커플들은 결혼하자마자 let's go 해가지고 바로 임신 계획으로 들어가는 커플들도 물론 있고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계획 속에 임신을 해라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갖게 되는 것만큼 정말 인생이 이렇게 불행으로 정말 너무 힘들어져요, 삶이.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게 좋지 않고 어떡해? 내 아기가 생겨버렸네. 그러니까 이 마음부터가 이미 좀 슬픈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내가 임신을 계획하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Number 3. Number 3는 부모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분리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분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근데 이게 이제 떠나라는 말이 갑자기 막 부모를 버리고 와 이런 뜻이 아니라 부모님은 건강하게 존중하고 사랑해 주되 이제는 내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내가 더욱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래서 한국 남자분들 모두가 그렇진 않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성숙한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제 세상에 이제 흔히 이제 나타나는 그런 효도한다고 아내보다 엄마를 더 우선시한다거나 엄마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다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남자분들의 최우선순위는 이제 아내가 돼야 한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 거 마치 다른 표현으로는 새로 지금 둘이 회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회사를 시작하는데 부모님의 의견을 자꾸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계속 개입하게 만들면 이도 저도 아닌 게 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아지죠. 그 내부에 있는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되고 이 업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지혜들을 발휘해서 해야 되죠.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다른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까지는 이 실생활에 있어서 새로 가정을 만든다는 거는 새로운 집을 구해서 서로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살림에 대한 양가 가족의 지금까지 내가 길들여온 문화들이 당연히 그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방식이 더 좋고 더 옳아가 아니라 함께 우리 새로운 거를 나는 이렇게 자라왔고 너는 이렇게 자라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는 엄청난 기회 앞에 놓인 거거든요. 이게 성공적으로 되려면 양가 부모님의 의견들이 잘 적정한 거리에 잘 둘 수 있어야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리 치였다가 저리 치였다가 마치 한 나라가 자기의 그 포지션을 지키지 못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저 나라가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가 보다 하다 보면 내 나라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지금까지 나를 키우고 사랑해주신 부모님에게 결혼식을 통해서 엄청난 리스펙트를 honor를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결혼으로 들어갔을 때는 잠시 동안 부모와 거리를 두면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부모님이 응원해 달라고 하고 때가 됐을 때는 이제 다시 또 부모님하고 또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신혼 초기에는 정말 부모님이 저희를 온 맘 다해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의 삶을 정말 건드리지 않고 저희가 저희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많이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양가 도움이 가정에서 너무 많이 필요한 네, 거죠.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서로 교류가 더 잦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저희는 보통 막 결혼하면은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막 끝이야. 막 부모님이랑 이제 뭐 단절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랑 훨씬 많이 친해지고 진짜.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느끼고 저도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게 또 중요하다. Yes.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려봤고 저희가 저희 결혼 초기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는 지금 이제 결혼 5년이 됐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혼 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1년 동안의 신혼을 보냈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하면서 뭐가 좀 이렇게 제일 인상 깊게 생각이 났나, 또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나 하는 결혼 생활이 생각이 어떻게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꿀팁 넘버 1. 가정 예배. 네.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저희가 네, 그래서 이 가정 예배 하면은 이미 막 발동되는 고정관념들 막 교회에서 막 읽었어요. 막 책 읽은 거 가정 예배를 어떻게 아니 막 뭔가 말씀을 막 읽어야 된다거나 네, 막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둘만의 예배 문화를 개발해 가라는 거예요. 정말 자유하게 둘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면서 자유하게 한번 시도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둘 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허니가 그걸 또 되게 좋아해. 맞아. 그런 스타일을. 맞아. 그래서 조용히 저희는 둘이서 가끔씩은 수환이가 기타를 치면서 아니면 저희는 그냥 이런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그냥 듣는 거예요. 둘이서 침대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혹은 누워서 하나님 저희 오늘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오늘은 별일이 없을 때도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 힘을 얻고 싶을 때 좀 더 격려를 받고 싶을 때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예배 드리자 하면 저희는 바로 음악 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준비한다든지 뭐 예배 형식을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틀을 만들고 하나님 이 틀 안에 들어오세요 보다 우리 둘에게 맞는 방법이 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가길 원하시는지에 더 귀 기울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잠잠하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봤을 때 어디에 집중하고 싶으세요? 뭐를 조명하고 싶으세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 안에서 정말 특별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냥 이 가정의 권위를 결정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딱 드리고 하나님 우리 지금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 하고 싶으세요? 이러고 그냥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제가 제일 기억 남은 건 처음 결혼 초기에 갑자기 사과해라 이러는 거죠. 예영에게. 예영이가 사과해라. 근데 우리 신혼이고 막 모든 게 좋았고 별로 트러블 없었는데 이게 뭐지? 해서 저 혼자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뭘 사과해요? 지금 사과할 일이 없는데? 그 이후에 또 성령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예영이를 판단했던 너의 마음을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거죠. 이런 게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나의 마음의 동기 또는 태도를 하나님 보시고 그걸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이 결혼이 더 견고하고 더 풍성하게 흘러가려면 너도 모르게 이건 아니지라고 비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해라. 그리고 사과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게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사과할 일인가? 했는데 한번 해봤어요. 사과를 해봤을 때 너무 좋았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그냥 뜬금없는데 당황스러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조명하시는 부분에 순종했을 때에 너무 긍정적으로 흘러가서 앞으로 크게 터질 수 있었을 갈등이 딱 그거 하나로 처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가는 훈련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고 잘 몰랐지만 일단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했던 지침이 우리가 피상적인 거, superficial한 거 하지 말자. 틀에 매이는 거, 우리가 정말 진정 어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것들은 다 안 했어요. 최대한 형식도 다 피했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 다 피했어요. 정말 풍성이 목적이니까, 신혼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만들어진 상황 5년이 지났을 때는 너무 그 문화가 이제 견고하게 자리 잡았죠.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는 딱 가는 루틴이 있어요. 음악 틀고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 그게 때로는 방에서, 때로는 그냥 차에서 운전하고 있다가도
그런 시간을 갖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 가정에, 저희 가정에 엔진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정말 너무 풍성해졌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도 그런 가정 예배의 문화를 잘 세워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꿀팁 2 다시 돌아봤을 때 어느 날 제가 그냥 기도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냥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혼 때 하나님이 어떤 책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정에 대한 책이었어요. Daring to Live on the Edge 라는 로렌 커닝햄, 저희 롤모델 로렌 커닝햄의 책이었는데 그 책을 딱 갑자기 딱 뭔가 읽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읽는데 거기서 너무 하나님이 우리가 신혼에 있어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중요한 원리가 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관대함의 문화예요. generosity. 이 세상은 다 scarcity, 결핍을 기반으로 모든 결정들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죠.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예산을 만들고 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적게 쓰고 이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리 만나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뭐 나눠주거나 이러면 섣불리 이렇게 나눠주면은 안 된다. 이런 마음들도 이제 생기는 거죠. 저희도 신혼 초기 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막 친구들 만나고 뭐하고 막 우리 집에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되게 맞아. 이건 우리가 사야 되나? 근데 돈이 막 이런 우리가 이런 돈이 것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걸 우리가 다 사주는 게 맞나? 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막 해주는 게 맞나?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만몬을 이기는 원리가, 돈의 신인 만몬을 이기는 원리는 관대함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관대함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generosity, 내가 하나님의 성품은 generosity이기 때문에, 관대함이기 때문에 관대함과 후하게 주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예산을 만들었어요. 킹덤 예산이라고 해서, 킹덤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마구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11조, 뭐 헌금, 뭐 이런 거 뭐 다 포함되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뭐 누가 우리 집에 왔을 때 풍성하게 사주는 거, 그게 킹덤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터치하지 않는 예산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주변에 요즘 재정적으로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 한번 그럼 기도를 해볼까? 여기 후원을 해줄까 말까? 한번 기도를 해볼까? 가 아닌 거예요. 그 단계조차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단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관대하고 후하게 주시는 거니까 일단 주자. 그래서 뭔가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그냥 줘요. 일단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번 달에 우리가 좀 지출이 너무 많았는데 어떡하죠? 뭐 그러면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Yeah.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이렇게 킹덤 예산을 짜서 사람들에게 뭐 사거나 뭐 선물해주거나 이거를 너무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진짜 그거를 짜서 이 정도 이 몇십만 원은 다 남을 위해 쓰자 우리가. Yeah. 이렇게 정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누굴 위해서 그냥 뭘 사든 뭘 선물을 해주든 하더라도 전혀 아까운 마음이 안 드는 거. 이건 Yeah. 어차피 주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해주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주게 되니까 저희가 더 마음이 이렇게 진짜 관대해지고 정말 풍성해지는 거예요. Yeah. 그래서 키워드를 아시겠죠? 풍성. 정말 신혼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문화예요. 자, 이 풍성을 만들어 가려면 재정을 합치는 거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세상에는 뭔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냥 따로따로 나도 돈을 벌고 너도 돈을 버니까 그냥 우리 용돈은 따로 쓰자라고 하는 커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합치는 거를 굉장히 추천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미 결혼을 함으로써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정도 합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그게 좀 건강한 방향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돈이 내 용돈이 있고 너 용돈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또 돈에 묶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만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거기서 오는 좀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생기기 근데 이걸 때문에. 합치게 되면은 재정조차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훨씬 더 건강하게 지출을 하게 되고 훨씬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을 다 합치고, 합친다는 게 막 한 통장에 다 부어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 오픈하는 거죠. 서로가 다 오픈하고 모든 재정이 같은 한 계좌에 있는 것처럼, 한 계좌에 있지만 여러 계좌로 목적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생활비를 위해 사용하는 통장이고, 이거는 남을 돕는 데 사용되는 통장이고, 이거는 우리의 데이트를 위해 사용되는 통장이고, 이렇게 목적을 나누되, 그러니까 예산을 나누는 거죠. 예산은 나누지만 큰 재정은 합치는 것.
이게 우리가 한 몸으로 가게 하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이혼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계산에도 없는 거예요. 뭔가 나중에 다음에 이혼을 혹시라도 막 이런 생각 자체 뿌리도 생기지 않게 우리는 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풍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 모를 막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는 거.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에 가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해라. 연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러면 이혼이 네.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건 옵션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네, 그래서 그게 저희의 건강한 가치관이라는 것을 일단 알려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를 신뢰해 주는 거죠. 엄청 신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나는 나를 신뢰하니까 보통. 그래서 내가 너고 너가 나야가 진짜 이루어지는 게 저희는 이 신뢰가 정말 많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막 했을 때는 완전히 다 신뢰가 되지 않고 이제 막 한 몸이 된 거기 때문에 아직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손이 머리랑 따로 논다든지 이런 거죠. 근데 그 신뢰를 계속 연습함으로써 내가 한 몸이야. 이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너의 실수는 곧 나의 실수,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 너가 실수한 것으로 인한 책임은 우리가 함께 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해주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실수했을 때 탓하지 말고 품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훈련이고, 이게 진짜 말하는 건 쉽지만 실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워요. 뭘 사기로 했어요. 가전제품을 사야 돼, 신혼이라서. 대충 하는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충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그냥 샀어. 막 시간도 없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샀어요. 너무 이상한 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내가 너무 불만이야. 아니 좀 더 리서치하고 했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손가락질 할 건가? 머리가 손에게 손가락질 하나요? 내가 뭘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미끄러졌어요. 이거는 내 온몸이 책임지는 일이고 누가 누굴 탓할 일이 아닌 거예요. 손아 너 오늘 또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배우겠죠. 배우고 다음에는 손에 있는 물기를 확인하고 해야겠다.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손에게 야 네가 다음에 조심해가 아니라 온몸이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쪽에서 실수를 했을 때 함께 책임지는 연습, 품어주고 일단 내키지 않은 뭐 기분은 나쁘지만 일단 괜찮아. 내가 품어주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야. 막 저희도 이 연습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부분. 왜냐면 진짜 이게 서로를 탓하기가 너무 쉽고 나는 이거를 잘할 수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냐라고 나오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했는데 진짜 너무 잘 훈련됐다라고 이제 생각한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Real story.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서울로 가면서 멕시칸 음식을 먹으러 이제 포장 주문을 해서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체인점이라서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올림픽공원점이고 하나는 막 속리단길점인 거예요. 근데 올림픽공원점으로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속리단길로 하면서 저희가 더 운전을 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이 되게 급했거든요. 우리가 모임에 지금 이걸 사들고 모임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분에서 20분을 더 써야 되게 생기니까 저는 제가 전화를 했고 포장 주문 다 하고 그 매장에 갔는데 주문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올림픽공원점으로 주문하신 게 맞냐고. 그때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망했다. 제일 처음 든 생각이 수환이 화내겠다. 수환이 짜증나겠다. 어떡하지? 왜냐면 수환이는 워낙에 실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이게 짜증이 확 나거든요. 수환이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미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진짜 망했다. 이거 어떻게 수환이한테 말하지? 하지만 말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 갔죠. 어떻게 내가 주문을 잘못했대. 원래 올림픽공원점으로 해야 되는데 속리단길점으로 해버렸어. 이러니까 수환이의 반응이 원래는 짜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날은 일단 침묵이 먼저 있었고 일단 최대한 드러내지 시간이 않으려고 있었어. 프로세스하는 시간이. 근데 제가 예상한 거와는 다르게 수환이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그러면 거기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짜증을 내지 않고 저를 이해해 준 게.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상한 반응은 짜증과 분노였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나의 실수를 이해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그냥 실행에 이제 속리단길점으로 가는 게 수환이가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 제가 처음에 그 엄청나게 답답하고 또 막 어떡하지 막 망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너무 막 아쉽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걸 내가 지금 다 표현할 건가?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막 아싸 잘 걸렸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기로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거를 좀 잘 프로세스하고 최대한 내가 지금 마음에 다 내키진 내 감정이 다 따라오진 않지만 그래도 아니야 감정아 가만히 있어 이게 오라 라고 해가지고 괜찮아 it's okay 그리고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너무 이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this can happen to anyone 이렇게 말을 먼저 했어요. 제 마음에 다 내키지 않았지만 말을 다 했을 때에 와 이게 맞다. 너무 powerful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딱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너무 속상했기 때문에 와 이제 시간도 없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한다고 나도 이미 속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환이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수환이를. 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저희도 모든 일에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래서 사과도 많이 하고 서로도 사과하고 하지만 서로 사과하는 것도 너무 좋은 과정이고 이 방향성으로 가기로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저희가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 속에 그 우리의 선택 안에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향해 풍성이라는 이 가치관 속에 우리가 모든 걸 맞추고 우리의 재정이 지금 다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도 일단 그래도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 우리의 마인드가 풍성하게 가자 이런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랬을 때 우리 감정이랑 모든 질서가 재정과 이런 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로 없을 때 없는 것만 신경 쓰기보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거를 더 신경 씀으로써 긍정적이게 가고 서로를 더 bless 할 수 있게 되고 더 하나 되게 가고 서로가 실수할 때도 더 품어줄 수 있고 이런 결혼을 막 했을 때 너무나 처음부터 안 좋아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인식해서 반대 정신으로 모든 걸 반대 정신으로 결핍 그런 풍성 서로 비난 그러면 품어주고 이렇게 가서 더 한 몸으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더 결국에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결혼한 거고 연애도 그래서 한 거니까 여러분도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정말 풍성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고요. 이 영상이 정말 여러분께 결혼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막 결혼하신 분들 중에 또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질문들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에 다 남겨주시고요. 또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님들이 계시죠.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 시간을 내고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유가 후원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이런 가치관들에 대해서 동감하고 우리도 행복한 가정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유튜브 컨텐츠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만들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